자, 그러면 우리 2018년을 맞이하여, 작년까지 우리 다 보던 얼굴이긴 한데 2018년을 맞이하여 3학년이 될 거니까 이제 3학년이 되는 이 시점에 한번 열심히 수학과 과학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 오늘은 과학 첫 시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나눠줬는데 지금 보면 여기 찍혀 있잖아. 이렇게 3개로 찍혀 있는데 요거 원래는 여기 바깥쪽에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주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아직 제본 표지가 택배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야. 오늘 도착한대. 그래가지고 아직 못 줬는데 내일 수업 시간에 요걸 반드시 가져와야 돼. 반드시 가져오면 그때 요거 이게 제본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싸줄 거니까, 요 커버도 플라스틱이랑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쁘게 싸줄 거니까 꼭 가져와야 돼. 내일. 알았지? 요게 본교재고, 그 다음에 부교재로 요거 O2 하나씩 사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는 이제 숙제, 숙제하는 용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본교재로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숙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줄 거니까 그렇게 항상 수업 시간에 같이 갖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현, 세준이 왔냐? 네, 왔어요.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참고로 지금 열심히 녹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자, 아주 프리하게 왔구만. 아무리 봐도 O2를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는걸? 게다가 필기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자, 꼭 우리 필기도구는 갖고 다니기로 해요. 알았죠? 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민망하다, 야.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보고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겨울방학 특강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단원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원 이름이 뭐죠? 전기와 자기. 그래, 전기. 전기와 자기. 딱 보니까 왠지 물리 단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물리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막 전류, 전압, 막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런 거 하는 단원이 전기와 자기 단원이 되겠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그냥 쭉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원은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요거는 화학 파트가 되겠네. 단원명에서부터 벌써 화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법칙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든지. 아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도 하지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이쪽 화학 반응에서의 규칙성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양계. 그래, 태양계. 뭘 하려고 그랬을까라는 이런 표정인데, 태양계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플러스 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배우게 되는 그런 지구과학 파트가 되겠고, 네 번째 생식과 발생. 이름만 봐도 뭔가 생명과학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들죠. 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닮은 자손을 낳는 거. 이게 바로 생식이잖아. 그치? 그 생식 방법 중에서 뭐 사람처럼 이렇게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져서 성이 있는 유성 생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에 구분이 없는 그냥 내가 딱 잘라져서 두 개가 돼버리는 이런 무성생식, 그런 것들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되고 나서, 수정이라 그러면 이제 뭐 난자랑 이제 정자랑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수정이잖아. 수정이 되고 나서 그게 개체로 뱃속에서 아기로 자라게 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1학기 부분인데 우리가 원래 이제 2달 수업을 하게 되면은 16번을 수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한 12번 정도면 충분히 하고 문제풀이까지 하고 또 넘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해봐야 아는 일이 될 것이니까 일단 오늘 첫 시간 전기와 자기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할 거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 촬영하는 거는 그 유튜브에다가 매일매일 그날 저녁에 올릴 거니까 밤 한 9시 이후에 확인해 보면 올라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뭐 이거 보면서 그때 했던 이런 썩은 농담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번씩 봐주고, 당연히 구독과 추천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네. 왜? 아니 나도 야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이런 라이키. 그래. 자, 연말에 그 시상식 같은 거 보니까 트와이스가 엄청 나와서 라이키 노래를 엄청 부르더라고. 그래서 자, 첫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기와 자기 중에서도 정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전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엄청 자주 느낄 수 있어. 특히 이렇게 겨울 건조할 때 엄청 장난 아니지. 옷만 벗고 입을 때도 정전기 따다다닥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나오는 걸 보니까 대전과 전기력이라고 돼 있는데 대전은 그 미안해. 얘기하기도 전에 막 웃으려 그러네. 여기가 대전이죠. 서울인가? 자, 농담이야. 자, 그 대전이 아니고 여기서는 전기를 띈다 라는 뜻이야. 대전 이라고 해서 전기를 띈다. 이게 바로 대전이라는 것이 전기를 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전기를 띤 물체, 그 물체를 대전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용어부터 좀 알아두면 대전이란 말이 처음 나오니까 지명이 아니고 전기를 띈다라는 그 현상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러면 전기력은 뭔데요? 전기력? 그래? 전기에다가 력자가 붙었으니까 무슨 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이겠지. 뭐 그냥 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기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쌍으로 존재를 하잖아, 항상. 그치? 항상 쌍으로 존재를 하는데,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어떤 서로 두 개가 다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니, 아니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니?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 서로 다른 것끼리는 끌어당긴단 말이야. 왜? 우리 자석에서도 N극이랑 S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잖아. 그리고 N극이랑 N극, S극이랑 S극 이런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지. 전기도 똑같아. 전기도 똑같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것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플러스랑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이런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자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야. 서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서로 밀어내거나.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불러요.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거야. 나 너 좋아. 너 빨리 일로 가까이 와. 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게 인력인데, 그거는 어떤 사이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서. 서로 다른 극 사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 그럼 반대로 같은 것끼리 척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야. 왜? 우리 뭐 배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척한다는 용어를 쓰기는 쉽지 않지만, 배척한다 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막 밀어낸다. 싫다, 너 싫다, 절로 가, 뭐 이거잖아, 배척이. 그런 것처럼 그 척자를 쓴 거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플러스랑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사이 같은 것끼리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전기력이야. 전기력.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방향은 그렇고, 힘이라고 하는 게 항상 방향도 있지만은 또 크기도 있잖아.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왜? 자,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힘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왜? 자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자석도 두 개를 점점 가까이 갖다 대면 갖다 대수록 그 자기력이 뭐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든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든 더 커지잖아. 그거랑 똑같이 전기력의 경우에도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자석이 세기가 셀수록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더 전기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죠. 끌어당기든 밀어내든 그 힘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왜 대전이라고 하는 현상이 그럼 왜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이거는 원자의 구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원자의 구조는 사실 2학년 때 배웠거든요. 기억나니? 원자가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동그란 공을 하나 그리잖아. 그치, 나영아? 동그란 공을 이렇게 딱 하나 그려놓고 중간 부분에 여기다가 요만하게 그려놓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세준? 중간 부분에 딱 있는 거, 요게 또 이렇게 막 플러스라고 이렇게 막 표시도 하지. 플러스라고 막 표시도 해놓고, 요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 친구들 이거 왜 녹음 잘 안 돼? 요걸 이 마이크로 되는 건데, 대답하면은 나중에 동영상에서 그대들이 목소리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영아, 요게 뭐지?
어이? 자, 원자핵. 사실 2학년 1학기 때 제일 첫 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자핵이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다 그러죠? 아, 그렇지. 그래. 입 밖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요게 원자핵,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원자핵 주변을 돌아다니는 게 전자다라는 거는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 원자핵이라는 녀석은 플러스가 중심부에 모여 있는 건데 얘는 질량이 엄청 커. 그러니까 전체 원자의 거의 대부분 질량이 다 원자핵이 차지를 해. 반면에 전자라는 녀석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게 전자인데, 전자라는 녀석은 질량이 엄청 가벼워. 진짜 가벼워. 원자핵이랑 비교도 안 돼. 가벼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원자라는 애가 원자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어디 가지 않아. 그리고 이 플러스가 흩어지지도 않아. 중간부에 딱 뭉쳐 있는 거야. 딱 뭉쳐 있는 거고, 바깥쪽에 가볍고 진짜 날아다니는 거지. 전자만 막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거지. 원자핵 주변을. 질량도 굉장히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만 열심히 이동을 한다.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원자핵은 어디 가지 않아요. 얘는 가만히 있고 전자만 왔다 갔다를 하는 거지. 왔다 갔다를 하는데 아예 이거 바깥쪽으로 날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전자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전자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얘가 하나가 날아갔어. 지금 보면 날아가기 전에를 보면은 원자핵에 플러스가 몇 개 있니? 그림을 괜히 그린 게 아니에요. 자, 플러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지. 그리고 원자 안에 전자는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해서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 그러니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란 얘기지. 3개, 3개니까 균형이 딱 맞아서. 그런데 전자가 하나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리면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게 될까? 양. 아니야. 아, 양. 나 0이라고 들었어. 미안. 자, 양을 띠게 되지. 왜? 플러스는 3개 그대로 있는데 전자는 2개밖에 안 남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렇게 되면 플러스로 대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오,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방금 얘기한 거랑 다르게 지금 전자가 3개 그대로 있었어. 3개 있었는데 어디서 주변에 길 가던 전자가 갑자기 튀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야. 전자가 바깥쪽에 있던 애가 이 원자핵에 끌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원자핵의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가 4개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로 대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전된다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전자라는 거. 전자가 왔다 갔다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플러스랑 마이너스 개수가 균형이 깨져서 플러스로 대전되든 마이너스로 대전되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중요한 거야. 원자핵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것만 잘 기억해도 오늘 아침에 온 보람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 여기서 문제들이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자가 움직인다. 이것만 꼭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보면 2번 원자의 구조와 대전 해가지고, 원자의 구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했고, 원자의 전기적 성질을 보면 보통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개수랑 전자의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중성을 띠는데, 그거까지 적혀 있죠.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물체의 대전이라는 거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거, 그거를 이제 물체의 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를 얻었다, 어디 바깥에 가던 전자를 하나 얻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것이고, 왜? 마이너스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다음에 원래 있던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요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원자핵은 그대로 있고 전자가 왔다 갔다 해서 대전된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냐? 질량이 훨씬 가볍거든. 훨씬 가볍고 진짜 막 날아다녀, 전자는.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기본 입자 중에서 제일 작은 입자가 바로 전자야.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일단 생각을 해두고, 전자가 이동성이 좋다. 원자핵은 가만히 있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다. 원자핵은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찰 전기. 너무 열심히 하나 봐. 자, 마찰 전기. 마찰 전기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전기를 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띠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찰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른 애들끼리 이렇게 원자가 가까이 오니까 더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전자를 좋아하는 애들이 막
다른 쪽에 있던 전자까지 막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로 어느 한쪽은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게 되는 게 바로 마찰 전기라는 것이죠. 자,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전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줄 그어놔야 될 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체라는 거야. 같은 물체끼리는 아무리 비벼봐야 대전되지가 않는다. 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마찰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종류가 다르니까. 종류가 다르니까 서로 전자를 원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서 대전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고, 거기 줄 그어 놓으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종류라는 거. 발생하는 원인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지. 자,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이랑 빗은 서로 다른 종류의 물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찰을 시키면 어느 한쪽은 플러스로 어느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대전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마찰시킨 먼지떨이에 먼지가 더 잘 달라붙는다. 그렇지. 그거 이용해가지고 청소 도구도 있어. 이렇게 해서 쫙 먼지 갖다 대기만 해도 사사사삭 먼지가 붙어버리는, 그게 전기력에 의해서,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먼지들이 그 먼지떨이에 붙어버리는 거야. 일단 대전이 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성 섬유로 된 옷을 벗을 때 머리카락이 옷에 달라붙는다. 옷에 달라붙기만 하면 좋은데 실제로 막 옷을 벗을 때 막 따갑지. 막 전기가 막 따사삭 막 하면서 소리도 나고, 막 어두운 곳에서 하면 불꽃도 번쩍번쩍 나고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마찰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찰을 시켜서 대전이 되면 원래 두 개가 다 중성이었던 것들이 서로 마찰이 돼가지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항상 대전되는 전하의 종류가 달라. 어느 한쪽이 플러스면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까,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까? 말이 너무 빨랐나?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머리를 빗고 나면은, 빗고 나서 빗을 이렇게 머리 쪽에다 가까이 갖다 대면 빗에 머리가 훅 붙는 거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마찰 전기의 경우에는 그런 성질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는 설명 내용이야. 마찰 전기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마찰 전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전이 한번 됐지. 빗으로 막 해가지고 대전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냅두면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10분, 20분 지나고 나면 걔가 특별히 이렇게 머리카락에 갖다 댄다고 해서 막 머리카락에 붙거나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방전이 돼버리는 거야. 전하가 이렇게 전자를 갖고 있다가 공기 중으로 전자를 이렇게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전자를 끌어들여서 중성이 다시 된다는 얘기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정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면 전기지 왜 정자가 붙었을까 앞에? 그렇지? 왜 정자가 붙었을까라는 그게 또 이제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니? 거기에 있는 정자라고 하는 건 머물러 있다. 가만히 정지해 있다. 전기가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에서 정전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정전기의 반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동전기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을 것인데, 실생활에서 동전기라는 용어를 잘 쓰지는 않아. 정전기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 그래서 정전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부른다. 그것도 하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자료해석비법에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원인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물체라도 어떤 물체를 마찰하느냐에 따라서 대전되는 전하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플러스로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풍선을 유리막대랑 마찰시켰을 때랑 에보나이트 막대로 마찰시켰을 때랑 전자를 잃는 방향이 달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로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전자를 얻으면,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것이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로 대전된다. 그거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대전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물체를 나열한 것. 이거 뭐 잃기 쉬운지 얻기 쉬운지 맨날 헷갈릴 수 있잖아. 맨날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쪽 왼쪽이 플러스가 되기 쉬운 거, 그 다음에 왼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거다. 그리고 요 사이에 물체를 잔뜩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그런 그림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가 되기 쉽다라는 게 뭐야? 플러스가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잃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이야. 플러스가 되기 쉽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기가 쉬운 애들, 끌어당기는 애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전열은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둡시다. 그러고 나서 보면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외워야 되나요? 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뭐 겨울방학 때 열심히 지금 여기서부터 외우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언제나 시험 보기 직전에 요 대전열을 꼭 다 기억을 하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나 때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도 요거를 비슷하게 이렇게 대전열을 배웠는데 그때는 여기에 뭐가 더 추가가 돼 있었냐면 털가죽 다음에 상아라는 게 있었어. 상아, 코끼리 이 엄니 있잖아. 본 적 있니? 상아, 그것도 보석, 귀금속, 금속은 아니지. 하여튼 뭐 보석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해가지고 털상 유명 고세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 근데 그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좋은 방법이 아마도 있을 것이야. 그래서 제일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이쪽 끝에가 털가죽이구나. 안 그래도 야 어머님 모피코트 같은 거 이렇게 입다 보면은 정전기 짱이던데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털가죽이 굉장히 대전이 잘 되는 물체예요. 플러스 전하를 띠기 쉬운 물체가 된다는 거죠.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에보나이트 순으로 대전열이 되어 있구나. 한번 보고 넘어가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전열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순서라는 뜻이잖아. 순서. 그렇지? 순서가 있지. 지금 털가죽부터 시작해서 에보나이트까지 순서가 있는데 얘네들이 대전열에서 멀리 있는 애들일수록 어떨까? 점점 더 전기를 더 많이 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털가죽이랑 유리랑 마찰시키는 거랑 털가죽이랑 에보나이트랑 마찰시키는 거랑 어느 게 더 전기를 많이 대전이 더 잘 된다는 것이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털가죽이랑 에보나이트끼리 마찰시켰을 때 더 대전이 잘 된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뭔가 폭풍같이 설명을 했는데 한 20분에 걸쳐서 혼자서 신나서 떠들었는데 잘 이해했는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조금 확인을 해봅시다. 나영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단다. 자, 대전과 전기력. 다음은 대전과 전기력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땡땡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대전? 대전. 저희 학교가 대전에 있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자, 전기를 띈 물체를 땡땡땡이라 한다. 대전체라고 한다라는 거죠. 또 대전체 그래서 이렇게 쓰는 사람 없겠지 설마. 대전체 이거 아니야. 체야 체. 미안. 농담한 거야. 자,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 그걸 두 글자로 요거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주형 잘하고 있지? 지금까지 설명한 거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렇지? 앞으로도 어려운 거 없을 거야. 얼마나 좋을까? 계속 없으면. 자, 다음 3번. 전기력은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어떨수록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어떨수록 크다. 전기력이 크려면 거리는 가까울수록, 그렇지? 두 물체가 가까울수록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대전되어 있는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크다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왜? 고대는 왜 지옥이 아니에요? 응. 맞죠? 아닌데? 아니. 월화수목. 대환이. 자,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전하를 띤 두 물체를 가까이 갈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첫 번째 거는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어떨까요? 청력일까요? 인력일까요? 청력이겠죠. 같은 종류니까. 청력 쓰면 돼. 그래. 한글로 쓰면 됨. 두 번째 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네. 자, 다음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A는 뭔가요? 원자핵인가요? 전자인가요? A요? 원자핵같이 생겼네. 그치? 원자핵을 골라줘야 되고 B는 전자이다. 고생한다. 자, A랑 B 중에 어느 것의 이동에 의해서 물체가 대전되나요? B. 그렇지. B.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20분 동안 떠든 것이 제일 중요해. 전자가 움직인다는 거. 절대 원자핵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원자는 지금 보면은
원자핵에 플러스가 몇 개 있니? 2개 있지. 그리고 전자가 2개 있지. 따라서 중성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개수가 같아서. 자, 마찰전기. 같은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마찰전기가 발생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왜? 같은 종류니까. 같은 종류는 마찰시켜봐야 대전 안 되잖아. 자, 두 번째. 다른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하면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 세준, 맞나 틀리나? 두 번째 거. 이 문장. 맞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종류의 두 물체니까. 자, 그 다음 3번에 마찰전기는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원자핵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틀렸지. 절대로 이건 진짜 틀린 거야.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거야. 자, X로 해주고. 왜 또 동그라미 했었니? 설마 아니지? 자,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다? 맞는 얘기네. 그치? 자, 그거까지 해주면 되겠고. 다음 5번.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어느 건가요? 마찰시키고 나서 전자 수가